내신이 최고의 수능 대비 방법이라는 것을 일단 알아야 돼. 내신 기간에는 엄청난 밀도와 텐션이 발생돼 8배 이상의 수능 득점 효율을 가져오는 내신 기간의 밀도와 텐션을 이용을 해서 올려야 돼. 대학들은 그 1등급 안에서 높은 쪽인가 아래쪽인가를 모두 따져볼 수 있고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지. 그걸 대학들은 정성평가로 가늠을 해서 그 정성평가 결과를 내신으로 측정을 하고 그걸로 너희를 선발할 거란 뜻이지. 그 다음에 한 끗 차이로 2등급이 된다면 재앙이야. 아까도 말했지. 대학 입장에서는 아니 전체 정원의 10%나 1등급을 주는데 얘는 왜 2등급이지? 그러니까 내신이 무너지면 생기부도 무너지는 거다. 그러면은 내신, 수능, 생기부가 다 무너지면 어떻게 되니? 고3 원서 접수할 때 너네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지게 돼. 오늘 영상은 수험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수업하는 포맷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학부모님들이 시청하신다면 다소 어색할 수도 있지만 수험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학습을 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낼 것인가 시작해보자. 바로 내신 관리 마인드. 일단 고2잖아. 고1 때 이미 2학기의 내신을 거쳤고 이제 3학기가 남았어. 3학년 1학기까지 수시에 반영되니까 기존 2학기를 보충하고 최대한의 성과를 가지고 대학 입시에 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관점에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다. 일단 내신과 수능을 별개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될 거야, 고2쯤 되면. 왜냐면 고1 때 이미 내신이 만족스럽지 못했거나 아니면 만족스럽다 하더라도 남은 3학기 동안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진행할 자신이 없을 때 우리의 뇌는 야 둘 다 하기 힘들어, 하나만 하자 라고 무의식적인 자기 합리화를 시작해. 정확히 말하면 나는 수능을 집중해서 할래, 내신보다는, 이러한 마인드는 사실은 그 기저에 내신하기 싫어 때문에 난 수능을 선택한 거야 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야. 또 반대로 난 내신을 선택해서 교과 전형을 주로 노릴래,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수능을 하기 싫거나 자신이 없으니까 난 내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수능을 안 하는 거야 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지. 사실상 내신과 수능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은 나중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뇌가 편하려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내신이 최고의 수능 대비 방법이라는 것을 일단 알아야 돼. 내신 기간에는 엄청난 밀도와 텐션이 발생을 해. 아마 지금 고2 때까지 오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수많은 방학과 수많은 지필고사 기간을 지났을 텐데 한번 되돌아봐봐. 방학 때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솔직히 방학 내내 하는 양이 얼마 되지 않아. 그런데 지필고사 기간 때는 단 며칠 만에 엄청난 양의 학습을 하게 되지. 그건 뭐냐면 내가 시험 기간이라는 긴장과 텐션,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분량을 소화해야 된다라는 그 학습 밀도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학습 효율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걸 이용해야 돼. 8배 이상의 수능 득점 효율을 가져오는 내신 기간의 밀도와 텐션을 이용을 해서 올려야 돼. 그 다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내신과 수능이 동일한 문제고 동일한 범위야. 같은 문제를 같은 시험을 치는데 그걸 왜 내신과 수능을 분리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내신과 수능을 분리하는 순간 전체 낙타 바늘 구멍 중에 내가 대학에 갈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의 카드가 점점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신과 수능은 같은 문제다. 내신은 최고의 수능 대비 방법이다. 이거 확실히 강조하고, 5등급제니까 절대평가니까 내신의 중요성이 떨어졌다, 이런 말을 중3 때부터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성취도 평가뿐만 아니라 석차 등급이 같이 병기돼. 생기부에 대학이 알 수 있다는 뜻이야. 동시에 대학은 석차 등급뿐만 아니라 원점수, 평균 점수, 성적 분포를 역시 생기부에 기재된 상태로 제공받게 돼. 솔직히 말하면 5등급제니까 사실상 1등급은 다 똑같다, 2등급은 다 똑같다 이렇게 많이 들어봤겠지만 표준 편차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2027학년도랑 똑같은 모든 성적 정보를 제공받고 있어. 서울 시내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은 전부 1등급일 거야. 모두 1등급인데 그 사이에서 내신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1.9든 1.1이든 난 똑같이 1등급 취급받을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원점수와 같은 경쟁 클래스에서의 평균 점수, 그다음에 성적 분포를 활용하면 대학들은 그 1등급 안에서 높은 쪽인가 아래쪽인가를 모두 따져볼 수 있고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각 과목별로도 그 작업을 할 수가 있어. 쉽게 말하면은 정량평가로 Z함수를 산출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상 너희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그 경쟁 클래스 안에서 그걸 대학들은 정성평가로 가늠을 해서 그 정성평가 결과를 내신으로 측정을 하고 그걸로 너희를 선발할 거란 뜻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등급제니까 내신 중요성이 떨어진 게 아니라 5등급제이기 때문에 내가 객관적으로 정량평가로 난 몇 점 몇 등급이니까 난 떨어지는구나, 몇 점 몇 등급이니까 붙겠지 라는 가늠조차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고 깜깜이, 그러니까 대학들의 재량에 의해서 내 당락이 결정되는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긴장을 바짝 타야 되는 거야. 따라서 오늘 나는 단지 점수를 잘 맞는 것뿐만 아니라 정성평가에서
내 내신이 얼마나 높게 평가될 것인가, 그 점도 역시 같이 다뤄서 진행을 할 거야. 너희들은 2028학년도니까. 자, 지원 희망 분야 관련된 과목의 중요성, 이건 모두 다 알겠지. 근데 어느 정도냐, 너희들이 이제 대학에 지원하려고 생각하는 분야와 관련된 과목의 성취도가 높아.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전 과목 성취도는 조금 스크래치가 낮지만 적어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희망하는 분야의 과목의 성취도는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 그렇다면 여기서 스크래치가 나도 어느 정도 커버가 돼.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성평가다 보니까 우리 과랑 관련된 과목은 성취도가 높네 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내신 스크래치가 나더라도 대학들이 뽑아주는 경향이 명백하다는 거고, 너희들은 학종뿐만 아니라 모든 전형에서 정성평가로 내신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거지. 또 지원 희망 분야와 관련된 과목의 성취도가 만약에 낮다, 내가 안 좋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성취도가 나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나보다 낮은 내신의 애한테 밀리게 돼. 그러니까 이것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모든 과목을 잘하는 게 최선이긴 하나, 고2다 보니까 학습량이 많고 너무 바쁘고 내 능력에 한계가 있고 수행평가나 내신 때문에 시간적으로 너무 코너에 몰렸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뭘 더 우선시해야 되는지 이제 딱 틀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는 더더욱 얘와 얘를 머릿속에 딱 탑재를 하고 마인드화하고 이제 고2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거야. 최상위권 입시 내신에서는 노력이나 지능만으로는 절대 좋은 내신을 가질 수가 없어. 왜냐면 이제 고2잖아. 그지? 이제 대학 입시가 눈앞에 왔단 말이야. 너희들의 모든 경쟁자들이 전부 다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어지거든. 이거랑 이걸로는 택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단지 노력이나 지능뿐만 아니라 요령,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요령이 뭐냐, 이번 시험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여러 가지 점수를 따는 득점 포인트들이 있는데 어떻게 시간을 안배해서 전체 점수를 높게 만들 것이냐, 나도 풀 수 있고 내 경쟁자도 풀 수 있는 문제에 내가 어떤 요령을 갖고 접근해서 더 빨리 풀 수 있느냐, 더 정확하게 요거까지 풀세트로 방법론을 찾아야 똑같은 노력과 똑같은 지능을 갖고 있는 애들 사이에서 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겠지. 이제 그럼 이런 풀세트의 디테일한 내용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거야. 내신 관리의 디테일. 가능하면은 원점수 100점을 목표로 해라. 이건 지필고사 객관식을 말하는 건데, 그럼 저도 당연히 100점 맞고 싶죠. 그게 쉽나요? 물론 어렵지. 그런데 2027학년도 이전보다 오히려 시험은 난이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 내신 5등급제이고 통합수능 체계이고 그걸 백업하는 내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점을 기존처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훨씬 더 100점이 쉽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대학은 등급 외에도 1등급 외에도 원점수, 성취도 분포, 평균 점수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1등급 중에 위쪽 1등급인지 아래쪽 1등급인지 모르겠지 라고 숨을 수가 없어. 이걸 통해서 대학들은 2027학년도 이전에 형들 언니들처럼 1점 몇 등급 정도 되겠네, 1.9등급 정도 되겠네, 이걸 대충 추측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것을 점수로 산정하는 것이 정부에 의해서 막혀있을 뿐이지 대학들은 가늠할 수 있다, 정성평가로. 따라서 확실한 바는 뭐냐, 내 원점수가 내 경쟁 집단의 평균 점수랑 최대한 거리가 멀어야만 높은 정성평가로 가늠이 될 수 있는 거야. 최대한 멀어야 대학들은 정성평가에서 얘 그 클래스 내에서 수준이 높았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100점이 아니야. 훨씬 더 쉬워. 2027학년도 이전보다. 인서울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종이나 교과 전형이 가능한 내신이 모두 최우수권이어야 돼. 그건 2027학년도 이전도 마찬가지고 너네 때부터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어. 최우수권 내신 1등급은 당연한 거고, 그 1등급 내에서도 원점수가, 특히 너네가 지원하는 모집 단위와 관련된 그런 과목의 경우에는 평균 점수랑 최대한 멀어야만 써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전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고3이면 몰라도 고2가 벌써 전 안 될 것 같아요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뭐니? 학종이랑 교과 전형을 버린다는 얘기거든. 그럼 남는 전형이 논술밖에 없어. 너네 논술에서도 정성평가로 내신이 반영되도록 돼 있단 말이야. 지금 비교과도 반영되고. 그럼 얘네만 치명상을 있겠니? 논술도 치명상을 있겠지. 그럼 뭐 대학을 안 가겠다는 거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로 해라. 이게 안 된다고 대학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안 되면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이랑 관련된 과목이라도, 그래야 정성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명심하고. 그 다음에 한 끗 차이로 2등급이 된다면 재앙이야. 아까도 말했지, 전체 정원의 10%나 1등급을 준대.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들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 1등급이란 얘기야. 근데 한 끗 차이로, 정말 한 끗 차이로 2등급이 되면 2등급 다 똑같은 2등급이야. 1등급이 약간 모자른 건지 아니면 거의 3등급인 건지 구별이 안 돼. 그냥 끝장나는 거지. 대학 입장에서는 아니 전체 정원의 10%나 1등급을 주는데 얘는 왜 2등급이지? 근데 이거는 이미 2027학년도 이전에서도 등급제로 평가하고 있던 수능 영어나 수능 한국사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지. 한 끗 차이로 2등급 된 애들이 1등급 제일 높은 애와 1등급 제일 낮은 애 사이의 차이보다 거의 100분의 1의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작살이 나는 거지. 그걸로 대학을 못 가 그냥.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요걸 목표로 하다 보면 요 상황에 안 처할 수 있어. 요걸 풀세트 장착하게 되면 요 한 끗 차이의 실수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 명심하고 이제 이 아이 차차 설명할게. 정시랑 논술만으로 성급한 전형을 결정한 애들이 있다. 특히 고2 되면 아까도 마찬가지야. 난 수능만 할래, 내신만 할래. 그런 두뇌의 자기 합리화랑 비슷하게 난 정시 파이터야, 난 복잡한 거 싫어 하거나 난 수능 안 될 것 같아, 논술로 한방 싸움 할래, 이렇게 결정하는 애들이 주위에 막 생겨 고2 되면. 근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 나도 선택할까? 라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 두 전형을 하면 내신을 볼 필요가 없었어, 2027학년도까지는. 근데 너네부터는 아니야. 이게 정성평가로 여기랑 여기 모두 반영되게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걸 지금 너네가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도 웃긴 거지만, 결정하는 이 기준 자체도 2027학년도 구세대적인 입시 지식만을 가진 누군가한테 잘못 조언을 받은 거야. 여기랑 여기도 반영이 된다. 근데 그걸 또 떠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분야와 관련된 과목에 일단 내신이 무너지겠지, 내신을 등한시하니까. 내신과 수능은 동일하다 그랬지. 내신 문제랑 수능 문제랑 동일하고 내신을 통해서 수능 점수를 올려야 가장 효과적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까지 무너지게 돼. 그 다음에 내신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했지, 내신이 정성평가로 너희들은 주로 반영된다고. 생기부 같이 무너져. 또 내신을 하는 과정에서 수행평가나 수업 중에 수업 태도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관찰해서 비교과 기재하잖아, 세트. 그러니까 내신이 무너지면 생기부도 무너져. 너네 내신 나쁘면서 생기부 좋은 애 본 적 있니? 없어. 무조건 이거랑 이거랑 일치해.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다? 생기부가 학교 선생님의 이쁨을 받아서 엄청나게 잘 써있는 애들이 있어, 이제 생기부 컨설팅을 하다 보면. 근데 그걸 갖고 자신감을 가지고 컨설팅 받으러 오거든? 근데 교수 입장이 돼볼까? 세특에 막 얘가 수학에서 엄청나게 막 이걸 하고 개념 원리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현상에 이 수학적 개념을 적용을 해서 예측하는 모델까지 생각해는 뛰어난 학생이야. 이렇게 막 세특에 엄청나게 잘 써져 있어, 막 삐까뻔쩍하게. 그럼 교수가 어떡할 것 같아? 거기서 읽고 대단하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서 수학의 등급을 확인해. 그러니까 무조건 세특만 보는 게 아니라 위에 성취도를 본단 말이야. 그러면 세특에는 삐까뻔쩍하게 써있는데 위에 성취도에는 1등급이 아니야. 원점수가 처참해. 그러면 그냥 선생님이 그냥 좋게 써준 거구나, 이렇게 하고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신이 무너지면 생기부도 무너지는 거다. 그러면은 내신, 수능, 생기부가 다 무너지면 어떻게 되니? 고3 원서 접수할 때 너네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지게 돼. 쓸 수 있는 카드가 한 장? 두 장? 그럼 그 한 장, 두 장 갖고 억지로 쓰겠지, 원서를. 그 억지로 쓰은 다음에는 자기가 생각도 못했던 낮은 대학교를 가게 되는 거지. 왜냐, 모든 카드를 활용하지 못하니까. 그럼 이제 좌절하고 억지로 입학은 했는데 만족은 못하겠고 신도 안 나고 하니까 이제 다시 재수한다, 반수한다 하고 학원으로 다시 찾아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그 다음에 탐구 통합의 위험성. 너네부터 이제 탐구가 통합됐지. 과탐, 사탐 따로 돼 있지도 않고 과탐 내에 사탐 내에 선택 과목도 없어. 그냥 다 봐야 돼. 예전에는 선택 과목이 있었어. 탐구에서 자기가 선택을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낮은 과목을 버리고 그나마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그 패키지로 그냥 수능까지 가는 거지. 수능이랑 상관없는 내신은 어느 정도 포기하고. 근데 그게 안 돼, 이제는. 모든 과목의 점수가 다 잘 나와야 돼. 그러면 이 모든 과목의 점수가 다 잘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미 뭐 너무나 유명하니까 다 알 거야. 탐구는 개념이 80%야. 그 다음에 사실은 암기야.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고1 때 내가 시험 하나하나에 촉박해서 그때그때 문제 하나하나 더 맞추고 외우는 데에 급급해서 개념을 완전히 완비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고2 1학기 중간고사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고3 1학기까지 싹 다 중간기말이 그냥 도미노처럼 무너져.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고1 때 제대로 안 해서 빵꾸 내고 올라온 게 있다면 그거 다 떼워야 된다. 이게 안 되면 분명히 통합된 탐구 중에 특정 과목 두세 개가 망가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통합된 그 과목들이 2개 이상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수능이나 내신에서도. 그럼 어떻게 돼? 어떤 특정 과목의 빵꾸난 개념 때문에 그거랑 관련돼서 출제된 다른 과목까지 와장창 다 무너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탐구 통합에서는 모든 과목을 잘해야 되는데 고1 때 너네가 완전히 이걸 구비하지 못했다면 이미 점수가 무너진 상태일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이걸 떼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안 떼우면 고3 때는 떼울 시간이 없거든. 지금 고2 초에 못하면 끝이라는 거 꼭 명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자, 왜냐면 5등급제에서는 등급칸이 넓어. 다 알잖아. 1.1, 1.2, 2.3, 2.8 이런 게 없어. 이제는 1등급은 1등급, 2등급은 2등급이야. 그러니까 등급 사이 칸이 넓어지기 때문에 객관식이나 단답형만으로는 상위권과 중위권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가 없어, 내신에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서술형이랑 수행평가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어, 이 변별력 때문에. 교육부 지침 자체도 이거 비중을 더 높여라야. 지금 이미 너네가 고1 때 경험을 했을 건데 그게 더 커질 거다. 고2, 고3 때부터는 더 커질 거다. 수행평가는 내신에 반영되는 거 알지? 평가 점수가. 근데 그뿐만 아니라 수행평가 내용을 교사들이 세특에 기재할 소재거리가 딸리잖아. 솔직히 너네가 수업 중에 너네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 수업 중에 너네가 교사 눈에 띌 만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없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세특 기재할 때 수행평가 내용을 보통 이제 단골 메뉴로 많이 활용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신 정성평가뿐만 아니라 비교과 정성평가도 수행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니까 내신 정량평가에서도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지만 내신 정성평가와 비교과까지 차지하고 나면 이 수행평가는 솔직히 말하면 지필고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2028년도부터 대학 갈 때는. 그래서 이게 정말 비중이 중요한데, 이걸 위해서 너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아마 고1 때도 했겠지만 이번 학기 개강하고 나서 학기 초에 루브릭이라고 해서 이제 평가 기준표, 수행평가를 우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점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설명을 하거나 책자를 나눠 준단 말이야. 그게 생각보다 촘촘해. 그러니까 내가 뭐 선생님이랑 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이 과목에 관심이 있고 없고 간에 여기 일치시키만 하면 돼. 근데 대부분 애들은 이거 책자 받은 거 어디 있는지도 몰라. 학기 초에 받고 나서 잊어버려. 그 다음 설명해줄 때 옆에 친구랑 떠들거나 존단 말이야. 그건 치명적인 거야. 수행평가를 잘한다. 잘이란 말은 껍데기밖에 안 되는 너무 추상적인 표현이지. 수행평가를 루브릭에 맞춘다. 그래서 학기 초에 설명을 잘 듣고 숙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관을 해야 돼. 이 고2 끝날 때까지 수행평가 낼 때마다 앞에 한 5분씩은 다시 펴놓고, 나 다 알아 이러지 말고 펴놔. 너네 절대 이거 다 기억 못해. 학교 교실조차도 평가할 때마다 이거 펴놓고 평가하는데 너네가 뭐라고 난 다 기억해 하면서 혼자 쓰니. 수행평가 할 때마다 딱 앞에 펴놓고 이거 루브릭 그 다음에 쓰란 말이야. 그럼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은 시범 단계긴 하지만 너네 2028학년도 애들부터는 꽤 많이 늘었거든. 수행평가를 할 때 디지털 교과서 그거 학습 로그 기록을 이런 방식으로 연계해서 활용하겠다고 하는 학교들이 있거든? 꽤 돼. 너네 학교가 해당된다면 이것도 역시 따로 관련 평가 규칙이 있어. 그거를 활용을 해서 집중적으로 그 로그 기록을 남겨야 돼. 여기에 이게 포함돼 있을 거거든? 특히 주의해서 이거야말로 학교 선생님이 있는 기록 그대로 점수를 주게 돼 있으니까. 이건 내 점수를 챙길 수 있는 방법인 거지. 자, 이거 5, 6, 7이 제일 중요한 건데, 수행 일정을 캘린더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너네 했니? 안 했잖아. 선생님이 보기에 80% 이상은 수행 마감 하루나 이틀 전에 시작해.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네가 게으른 것도 게으른 거지만 정말 할 일이 많아.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뿐만 아니라 학교 교실 청소도 해야 되지, 동아리 활동도 해야지, 창제도 해야 되지, 그 다음 모의고사도 있지. 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미루다가 하루 이틀 전에 하는 거야. 그럼 하루 이틀 전에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컨트롤 C, 컨트롤 V. 네이버나 크롬에 물어보거나, 조금 더 스마트한 애들이 인공지능에 물어보거나. 근데 너네가 그런 식으로 쓰게 되면 교사 입장에서는 한 반 애들의 수행평가를 다 받고 나면 그게 내용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점수를 더 잘 받을 수가 없는 거지, 내용이 다 똑같은데. 그러면 이걸 더 잘 쓰는 방법이 뭐냐? 너네도 수행평가 해봐서 알겠지만 한두 끝도 없어, 제대로 하려면. 그러기에는 한 과목만 수행평가 나오는 게 아니야. 또 수행평가도 기말 중간 직전에 좀 집중적으로 각 과목 선생님들이 내버리지. 정신없게, 그지?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휴대폰 앱 하나 깔면 돼. 캘린더에다가 무조건 수행평가를 학기 초에 받거나 적어도 2, 3주 전에 일정을 받거든. 언제까지 내라? 그걸 전부 다 입력을 해놔. 그러면 이제 그 수행평가가 며칠 남았다 계속 뜨잖아? 그럼 너네가 일찍 시작하게 되거든? 근데 내 경험상 80% 이상은 남들보다 일찍만 시작해도 무조건 비교 우위에 서게 돼. 너네도 해봐서 알겠지만 내용이 어렵지 않거든? 근데 현실적으로 수행평가 하나하나에 많은 시간과 성의를 투자하는 게 어렵지. 그래서 결국 막판에 몰려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썼던 것이고, 그러니까 수행평가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이고, 그럼 아까도 말했듯이 내신 정량, 내신 정성, 비교까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야, 수행이 무너지면. 이걸로 해서 너네한테 며칠 전에 하라고 안 하겠어. 왜냐면 학교 여건에 따라서, 과목에 따라서 다 성질이 다르니까. 근데 너네 스스로 이것만 해놔도 며칠 전이다 너네한테 알람만 매일 떠도 남들보다 여유 있게 시작할 수 있다. 이거 실제로 학원에서 시행을 해봤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야.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다음 발표나 보고서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놔라. 이거 고1 때 해놓은 애들이 있으면 정말 칭찬하고 싶고, 안 한 애들이 있으면 지금 개학하기 전에 아직 시간 있잖아? 지금이라도 좀 만들어놔. 그러니까 어떤 발표문이나 보고서 수행평가 형식이 솔직히 몇 개 없잖아. 그걸 템플릿의 형식을 딱 만들어놔. 하다못해 폰트랑 자간, 줄간뿐만 아니라 서문은 어느 정도 분량을 배치하고, 도표나 그래프는 어떤 모양으로 들어갈 거고, 엑셀이나 캔바 이런 거에서 수치만 입력하면 그래프 딱 바뀌게 만들어가지고 도표나 그래프도 바로바로 넣을 수 있게 하고, 이미지 들어가는 자리도 액자 형태로 딱 만들어 놓고, 이러면은 보통 4분의 1에서 6분의 1 시간 내에 수행평가 하나가 나오거든. 근데 수행평가라는 게 너네도 쓰기 힘들지만, 너네가 수행평가 하나 낼 때 그 분량 곱하기 학생 수를 해봐. 선생님들도 솔직히 말하면 이거 양이 많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 형식이나 양식이 깔끔하면 점수가 잘 나갈 수밖에 없다. 하다못해 생기부에 기재할 때도 데이터의 시각화 측면에서 매우 뛰어난 학생이다, 이런 것도 대학이 되게 좋아하거든. 그거 결국 뭐니? 수행평가 형식이 잘 돼 있다는 뜻이야. 근데 너네가 맨날 시간에 쫓기다 하다 보니까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형식을 만들어, 그 다음에 제출해. 다음 수행평가할 때 자기가 기억을 하지, 그 전에 시간에 쫓겨서 대충 했다는 걸. 그러니까 그 전 템플릿을 활용할 생각을 못해. 새로 또 형식 만들어, 또 시간에 쫓겨. 그 다음 수행평가할 때는 자기가 기억을 해, 형식 개판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똑같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야. 지금 시간 있을 때 딱 만들어 놓으면 남들보다 훨씬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 템플릿이 만들어져 있으면 내용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그런 여건이 된다. 그 다음에 무조건 3일 전에 완성을 해야 돼, 수행평가는. 왜냐면 수행평가가 어떤 글로 돼 있기도 하고, 아까도 말했듯이 그래프나 도표 등의 뭐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그 매체도 들어가고, 형식이나 양식, 논리 전개 순서,
이과나 문과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런데 3일 전에 완성을 하고 완성하자마자 너네가 퇴고를 하잖아. 그럼 잘못된 게 안 보여. 너네 뭐 중학교 때 일기 써보고 편지 써보고 하면서 느꼈을 거야. 3일 전에 완성하고 한 이틀 정도는 책상에 박아놓고 삭혀야 돼. 숙성을 딱 시키고 이틀 정도 다른 학교 생활하면서 지내고 나서 그 다음에 딱 꺼내서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 문장이 이상하네, 여기서 도표가 나오면 안 되고 그 다음 문장이 들어와야 앞뒤 인과관계가 맞네, 아 그다음에 여기 수식 단위를 잘못 썼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3일 전에 완성하고 이틀 동안 숙성시킨 다음에 퇴고하고 무조건 당일날 제출한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뭐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 뭐 하루나 이틀 뒤에 제출을 해도 받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했지, 수행평가에 대해서 비중을 높이고 철저하게 채점하라는 건 교육부 지침이야. 아,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든 수행평가 점수를 너희들 사이에 다 다르게 편차를 벌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너네한테는 말 안 하지만 제출 시기가 늦어지면 반나절만 늦어져도 그만큼 점수를 깎을 수밖에 없다. 무조건 마감내에 제출한다. 3단계, 이 세 가지 항목 마지막에 이 3단계를 지키면 장담하는데 내용과 상관없이 수행평가 점수는 올라가게 된다. 이건 전부 다 학원에서 실행을 해봤던 거니까 확실히 효과가 나타난다. 다음에 이제 지필고사 포함해서 내신을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한번 본격적으로 봐보자.